요즘 날이 엄청 더워졌죠? 그래서 이제 덮어놨던 에어컨도 다시 열고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 설치 수리하시는 기사님들도 이달부터 굉장히 바빠지신다고 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요, 경기도 외곽에 있는, 수도권 외곽에 있는 에어컨 설치 기사님을 뵈러 왔습니다. 어떻게 일하시는지, 영업 노하우는 뭔지, 또 어떤 고충이 있으신지, 에어컨 설치 기사님을 모시고 영업 기밀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에어컨 설치 기사고요. 올해로 이제 10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. 부가적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에어컨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일반인이 알면 좋을 만한 에어컨 설치 정보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. 그 에어컨 설치 기사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,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? 저는 진짜 할 게 없어서 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. 워낙에 힘든 일이잖아요. 네. 제가 겨울에 일을 안 하고 스노보드라는 취미에 빠져서 그걸 좀 한참 미쳐서 했는데, 에어컨 설치라는 게 여름에 일이 좀 집중되고 겨울에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네. 그런 직업이잖아요. 아, 스노보드 타러 가셔야 되니까? 예. 네. 그래서 시작을 해봤죠. 예, 어렵더라고요. 무슨 기계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뭐 전혀 없으셨던 거죠? 뭐.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그런 하더라고요. 공부를 따로 하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셨고요. 그래도 저는 주변에 저랑 똑같은 조건인 친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저 친구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어요. 남들 하듯이 그냥 자코리아? 네. 알바몬? 이런 거 보면서 검색을 했죠. 그 에어컨 보조기사 구합니다라는 거를 검색을 했죠. 네. 그래서 몇 군데 업체를 하고 면접은 딱 2군데 봤어요. 한 군데는 그때 좀 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하는 좀 큰 업체였는데 좀 큰 업체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거기를 갔었는데, 면접 보신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속된 말로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. 뭐였냐면은 네, 에어컨 설치 잘 왔다고 여름에만 열심히 하면은 뭐 겨울에 그냥 놀아도 남들만큼 벌 수 있다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 것처럼 진짜요? 네.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나 한 군데 더 가봐야지 하고 만났던 게 제 사수죠.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 어린데 이미 그때 한 15년 이상 에어컨 설치 일을 했던 분이고, 만나서 한 장소도, 면접을 본 장소도 사무실이 아니었고 현장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였나 빌라였나 글로 오래요. 그래서 갔더니 전화하니까 잠깐 나오셔서 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일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딴 거 모르고 그냥 배우면 먹고는 사니까 열심히 하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했나 그럴 거예요. 네. 가정집 에어컨 같은 거 이렇게. 예, 맞습니다. 가정용 에어컨 설치하는 회사였고, 거기 회사 형태가 이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네. 업체였어요. 그 이삿짐 쪽이 에어컨에서는 일은 제일 많아요. 특히 가정용에서는. 네. 왜냐하면 이사를 하면 에어컨은 무조건 그러니까요.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삿짐 이사 조건에 에어컨 설치 뭐 얼마 뭐 이런 게 있어요. 우리한테 이사하면은 싸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많이들 일을 따가니까 그쪽에 일이 많아요. 그러면 한 보조기사로 한 몇 달 정도 하게 되면 그렇게 메인 기사가 되는 거예요? 저는 2달 하고 했어요. 뭘 알겠습니까? 2달 네. 하는 사람이. 그냥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차량 뭐 해줄 테니까 일 해봐라 해서 해본 건데 힘들더라고요. 어려웠어요. 되게 후회가 되는 게 좀 더 잘 배워서 일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, 이것도 다른 것 같아요. 사람마다. 저도 2달 만에 했지만 다른 분들도 뭐 2개월, 3개월, 6개월 만에 이제 독립을 해서 일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보조기사를 2년, 3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. 뭐 독립의 시기를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을 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, 에어컨은.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의지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. 여름철 성수기만 바짝 하면 에어컨 설치 기사는 1억도 번다. 네.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1억이라는 뭐 개념이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잖아요. 네. 이 일을 하는 시간 대비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어요. 실제로 한여름에 1억 버시는 분들 뭐 찾아보면 있겠죠.
근데 제가 단순하게만 계산해 드리면 1억을 번다는 거는 여름을 우리가 3, 4개월 성수기라고 본다면 넉넉하게 잡아서 한 5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150일 정도잖아요. 그러면 1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수익이 6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마진율을 생각하면은 뭐 100만 원 이상 무조건 하루에 벌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또 몸이 그만큼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. 한 번 나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버시는지. 뭐 가정용 에어컨은 뭐 벽걸이 에어컨 한 대 하면은 뭐 1, 20만 원? 매출이요? 예, 그쵸. 뭐 많이 나오면 3, 4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제가 뭐 벽걸이 에어컨 한 대 설치하고 1, 20만 원 얘기해도 그렇고 3, 40만 원 얘기해도 말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기사님들이 봤을 때는. 왜냐하면 뭐 어떤 집은 설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한 대 설치하고 100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. 근데 벽걸이 에어컨 한 대 설치하면서 오전에 9시에 들어가서 저녁에 10시에 끝나고 100만 원 받은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1시간, 2시간짜리 짧은 설치는 그만큼 조금 받겠지만 또 긴 설치는 그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. 이런 성수기에는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나가세요? 하루에 뭐 몇 집 정도? 네. 저는 가정용 에어컨 설치 기사였어요. 네. 그리고 계속 가정용을 했는데 가정용은 한 대 설치하는데 뭐 짧게는 한두 시간이면 돼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집을 다니게 돼요.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 집 한 집 할 때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. 여러 집을 다녔는데 제일 많이 다녀본 게 한 대여섯 집 정도? 설치만? 하루에 대여섯 집. 예. 네. 근데 이제 설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하다 보면은 왜 한 달 전에 설치한 집에 문제가 생겨서 가서 맞아요. 봐줘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이제 실력이 없을 때는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10집도 가요. 보조기사를 딱 끝내고 처음 메인 기사가 됐을 때 했던 일들 그날 기억하세요? 많이 떨리지 않으셨어요? 뭐 이제는 좀 희미해졌어요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생했는데 10년 정도 되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당연히 되게 힘들었고 불안했어요. 항상 뭐 내가 모든 걸 다 모르고 지금도 10년을 경험했지만 뭔가 벽을 뚫을 때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. 왜요? 이 안에 뭐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. 벽을 뚫었을 때 뭔가 안에 있지 않을까? 예. 네. 제 주변에 이제 저는 전기선 끊어보고 뭐 수도 뚫어보고 네. 뭐 우수관도 뚫어보고 했는데 제 주변에는 똥통 뚫어보신 분도 있고 똥통이 뭐냐면은 그 화장실 환기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를 위쪽으로 빼잖아요. 건물 옥상으로. 근데 그 관을 PVC관인데 벽을 뚫으면서 뚫었더라고요. 근데 사진을 받아서 보니까 창문 옆에 구석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관이 있어요? 예, 그 집은 제가 설치하려고 해도 거기에 뚫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두렵죠, 항상. 그리고 상가 건물 설치하다가 아는 형님이 그 상가 건물 전체에 들어오는 전원선을 끊어 먹은 적이 있어요. 네. 그것도 전혀 예상 못한 위치에서. 그러면은 그 아까 수도관도 이렇게 수도관도 네. 뚫어 보신다고 하셨는데. 일단 이제 뚫게 된 계기가 초보 때여서 네. 베란다 쪽에 수도꼭지가 나와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아파트였는데 그 수도꼭지에서 한 2뼘 이상, 30cm 이상 떨어뜨려서 타공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덜 떨어뜨렸어요. 코아드릴이라는 걸로 네. 막 뚫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나와요. 근데 이제 당황해서 보조기사를 불러갖고 야 이거 어떡하지? 이러고 그땐 정말 정신 없었어요. 처음이라.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세대 내로 들어오는 그 계량기 쪽에서 네네. 잠가서 물 막고 뭐 했는데 벌써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바닥이 물이 뭐 한 이 한강이 정도 됐겠네요. 예. 잔잔하게 뭐 워터파크 된 거죠.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테레비 올려놓는 TV 다이. 예, 그게 80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서 다 젖어갖고 이거 물어줘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되게 무서웠어요. 예. 그거 다 물어주셨어요? 아니요. 그 농담식으로 얘기하신 건데 다행이다. 제가 너무 긴장해서 예. 그 나중에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밥맛도 없는데 밥을 차려 주시더라고요. 밥까지. 예. 그날 그 집에 마침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같이 인테리어 하고 있어서 네. 그분이 도와주셔서 아주 싸게 박았어요. 그분 아직 연락해요. 한 번이 아니죠? 그런 일이. 예. 자만했죠. 이건 첫 번째 사고는 다음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한 또 달도 안 뚫었어요. 돼서요? 네. 뚫었죠. 근데 또 똑같이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서 뚫자마자 이제
고객님 수건 좀 주세요. 그래서 네. 수건으로 탁 막고 아, 나가서 물 나오자마자. 했더니 한 달 이번 전에 한 번 나 경험했어. 네. 그렇게 심한 워터파크는 안 되더라고요. 음. 그냥 자작하게. 그런 일이 처음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세입자는 집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랑 협의를 해야 돼요. 뭐 아무리 에어컨 설치 다 하는 거라지만 그걸 용납하지 않는 집주인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세입자는 그렇죠. 이사하게 되면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고. 그쵸. 그러면 설치해달라고 연락을 하실 거고. 네. 네. 그래서 네. 이제 사장님은 설치하러 가신 거죠. 그쵸. 네. 근데 가서 설치할 자리를 보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여기가 적당하고 좋은 것 같은데 고객도 오케이 했는데 그래서 뚫었더니 집주인이 온 거죠 그때. 네. 처음이었어요 저도. 그분이 오시더니 이미 설치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시운전만 하면 되는데 배관 다시 다 뽑아서 이거 메꾸고 다른 위치로 설치하라고 그래서 아, 여기 말고 다른 위치로? 네,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무릎 꿇고라도 빌어야 되겠다고 네. 생각하고 진짜로 무릎 꿇고 빌어봤거든요. 이렇게 설치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냐고. 근데도 결국에는 뽑아서 다시 근데 했어요. 거기가 가장 적합하니까 거기 뚫으신 거 아니었어요? 그쵸.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용자 입장이고 나는 내 건물의 정면에 그런 배관이 나와 있고 한 게 보기 싫으니 건물 보이게. 옆면 쪽으로 안 보이게 해라.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. 세입자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거 뚫으려면은 집주인한테 협의를 하시고 뚫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. 그 에어컨 설치 기사님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뭐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용 에어컨 하시는 분도 있고 사장님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그 소속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. 좀 이렇게 그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벌이라든지 이런 좀 차이가 있나요? 벌이는 하기 나름이고 또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뭐 제가 아는 거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해보면 저처럼 뭐 보조기사님 한 명이랑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팀을 꾸려서 움직이기도 해요. 회사를 차려서 직원을 두고 하시기도 합니다. 가정용 에어컨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또 사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요. 뭐 돈을 버는 것도 다양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일을 해봐야 돼요. 뭐 시스템 에어컨이든 저 같은 가정용 에어컨이든 가리지 말고 해보면은 자신한테 좀 맞는 게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용 에어컨의 가장 장점이 결제가 좋아요. 비용이 적은 만큼 바로바로 설치가 끝나면 돈을 받는 형태고 네. 바로 입금이 된다? 예, 네. 그게 좋아서 가정용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 상대로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매장들의 냉난방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. 거기는 가정용보다 단가는 조금 더 좋으면서 또 소상공인이니까 결제가 좋아요. 그런 게 있고 네. 이제 뭐 건축 쪽으로 가면은 아파트 전체에 시공을 한다. 회사나 팀이 맡아야겠죠. 그러면 결제가 한 달, 뭐 두 달, 내지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또 기성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중간에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뛸 염려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일하는 곳이 다르잖아요. 가정용은 가정에서 일하고 사실 가정용 에어컨이 제일 힘든 게 버는 돈은 가장 적은 편인데 조심해야죠. 벽지 찢어지면 안 되고 집에 있는 뭐 도자기 뭐 물건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남의 집이니까. 그렇죠. 근데 설치하려고 그러면 배관도 쭉 펴놓고 막 해야 되는데 소파도 옮겨야 되고 냉장고 옮겨야 네, 되고 심지어 공구 떨어뜨리면 마룻바닥이 찍히잖아요. 그러니까 고객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거 물어달라고 해버리거든요. 그런 거를 견디면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가정용을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못해. 누가 쳐다보면 일 못해. 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매장에 설치하는 현장 일이 더 맞는 거죠. 현장은 뭐 공사판이니까 다 그런 차이를 보시고 한번 어떤 일이라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해서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게 좀 더 보이지 않을까요? 그 LG 삼성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다르신가요? 이렇게 비슷합니다. 비슷한데 이제 약간 그쪽은 시스템이 있잖아요. 네. 신제품이 판매되면은 각 지역별 이 해당 팀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배달을 하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되게 세부 사항까지도 견적서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대 설치하면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설치만 해도 얼마가 보장이 되고 뭐 기본 설치비라고 부르는 그런 비용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추가되는 내용들에 따른 요금표가 디테일하게 좀 있어요. 그분들은. 그래서 거기에만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대신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
할 일이 많긴 많아요. 뭐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주고 그렇죠, 그렇죠. 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해봤어요. 저는 어디 해보셨어요? 삼성에서. 자영업하시는 분도 그렇게 가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 설치일이 워낙에 힘드니까 사람이 항상 필요하기는 해요. 네. 근데 또 일이 힘드니까 쉽게 시작했다가 쉽게 관두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죠. 그리고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설치 기사가 많으면 여름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설치 기사가 많은 건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. 기사들 입장에서는 기사가 많아지면은 일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좀 안 좋죠. 저희 이 프로그램 제목이 예. 영업 기밀입니다. 아, 영업 기밀. 예. 물론 정말 중요한 영업 기밀은 다 말씀 못 주시겠죠? 저는 사실 기밀이 없어요. 이거는 뭐 다 똑같겠지만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나는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2만 원을 받으면 돼요. 고객이 느꼈을 때 내가 돈 준 거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면 아깝지 않으니까 또 부르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비용의 차이가 제가 처음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을 때는 이삿짐에서 하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거기는 단가가 좀 많이 달라요. 엄청 싸요. 근데 삼성에 가서 해보니까 거기보다는 그래도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삼성에서 하는 만큼의 기준으로 설치를 잘 하면서 그것보다 조금 덜 받았더니 일이 미어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. 아마 지금은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. 10년이 지났는데 속된 말로 가정용 에어컨은 이렇게 같이 보조로 저를 따라다니시면은 한 시즌 하면은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사수가 되잖아요. 네. 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독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10년 동안 경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겠죠. 네. 2배가 되는 거잖아요. 예. 한 명씩만 1년에 2배가 된다고 네.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정말로 그렇게는 아니지만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또 심해졌고 또 가정용 에어컨이 사실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. 요즘에 아파트 새로 생기면 천정형 에어컨이 시스템이 옵션으로 다 다 있죠. 맞아요. 돼서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에어컨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오버가 많아요. 크로스오버 뭐예요? 이를테면 원래 설치 기사인데 세척을 배우고 서비스도 배워요. 전에는 가정용만 하던 분들은 뭐 시스템이나 중대형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리지 않고 하는 추세예요. 물론 개 중에는 한 가지만 해서 또 충분히 잘 벌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특히 뭐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 보면은 그 높은 데도 자주 올라가시고 뭐 안타깝게 추락사 같은 그런 비극도 있고요. 뭐 많죠. 위험한 작업이 많이 있어요. 내가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은 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게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는 제 책임이죠. 일단은 오래된 건물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특히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해서 대부분 사망 사고까지 가는 걸 보면은 설치 기사님이 혼자 떨어지는 건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난관과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고 네. 거기에 또 실외기가 무게가 걸려 있으니까 추가 비용 받죠. 그쵸. 위험 수당이 있는 거죠. 뭐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심지어 앵글을 가지고 계시면 3만 원 받는 업체도 있고 7만 원 받는 업체도 있어요. 그게 위험 이제- 수당으로. 예. 네. 브랜드에서는 3만 원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상 못 받는데 이게 앵글이 보통 난간에다가 이렇게 걸기 때문에 난간 높이를 내가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몸을 의지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난간 사이로 해야 되는데 이 살이 좁잖아요. 넓지는 않아서 작업이 여의치 않아요. 그래서 뭐 그런 힘든 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넘어가서 하시는 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그쵸. 작업이 돼요? 예. 네. 넘어가서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. 저도 그래 봤고 아, 그 추가 비용 3만 원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큽니다. 근데 내가 넘어가서 고객들이? 예. 네. 내가 넘어가서 보여주는 순간 아무 소리도 안 해요.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. 그 안전장치 같은 건 난간에 이렇게 매시는 거예요? 그것도 애매합니다. 그러니까 안전장치라는 게 말 그대로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건데 난간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. 예, 저도 난간에 걸기는 하지만 어디 더 좋은 대안이 없나
고민은 하죠. 일을 하시다가요.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좀 뿌듯한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이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뭐 물수건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자꾸 꺼내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하라고 시원하게 더우니까 네네네. 그런 분들도 있고, 설치 끝나고 나갈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데 뭐 간식 먹으라고 뭐 주섬주섬 또 싸주시는 분들, 돈을 더 주시는 분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네. 뭐 형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고마움의 표시를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게 이제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힘든 일을 견디고 할 수 있는. 재밌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예. 먼저 설치 기사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일을 시작을 해보셔야 됩니다. 뭐 물론 정보가 워낙에 많은 세상이니까 알아보면서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시겠지만, 이런 비슷한 직종들, 그러니까 몸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, 또 일을 직접 배워봐야 이게 정말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도 알 수 있으니까요. 직접 해보십시오, 생각이 있다면. 근데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돈을 쉽게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란 건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소비자분들께는 에어컨 설치 정말 쉬운 환경도 있어요. 쉬운 환경에서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면 뭐 고객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사기꾼 같아 보일 수 있는데, 대부분은 어렵습니다.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요. 그래서 쉬워 보이는 거지, 속으로는 다 골아있고 되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믿어주십시오.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. 우리한테 자꾸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봐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해드릴 겁니다. 요즘 하시는 분들은. 물론 대답 잘 못하면은 그분은 좀 걸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유,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. 오늘 이렇게 에어컨 설치 기사님을 만나 뵀는데요. 이제 다들 바쁜 시즌이 됐잖아요. 다들 힘내시고 무탈하게 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사님들 화이팅! 사장님도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정직한 분들의 일하는 노하우, 영업 기밀을 취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